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셀렉한 뉴스는요, 이 부동산 대책, 숨 돌릴 틈 없는 시장이란 제목의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고른 이유는요, 바로 내일이면 금리가 인상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갈지 동결될지 나오고, 또 그 다음 날부터는 12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12월부터는 예정된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 2기 신도시 교통대책, 그리고 GTX의 계획 발표 요게 있습니다. 뭐 이미 일부 유출이 돼 있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GTX 신호선은 이미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를 안 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확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을 짚을 수 있는 불씨가 될까봐 미루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이 12월 달에 이 광역교통망 대책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추가로 원래는 이 11월 말에 이 청약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됩니다. 이게 그냥 연기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또 HUG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이 사업지들도 다 또 뒤로 연기가 됐어요. 지금 뭐 위례 같은 경우나 북위례 같은 경우 분양이 뭐 종전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말부터 예정이 돼 있던 것들이 개정안 시행에 맞춘다고 연기가 됐었죠. 이 뭐 북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몇 개 우수한 단지들. 근데 또 개정안 시행이 일정대로 안 들어가고 또 연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분양 일정 자체도 밀려서 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겠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골 때리인데,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되면 될수록 여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분양을 했더라면 뭐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서 주변에 계속 퍼지는 거죠, 이 정보가. 뭐 제 주변만 봐도 젊은 분들 특히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뭐 일부 단지들, 우수한 단지들 중심으로, 아 여기 청약한다니까 이제 무주택자들 확률도 올라가고 꼭 넣어야 된다, 넣어라. 그리고 뭐 자기가 당첨된 것 마냥 상상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대기자의 줄에 서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조건인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비우량 상품을 가차없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급매로. 일단 뭐 지방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에 돼서 이게 거의 확률이 높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실할 같은 확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급매로. 급매는 뭡니까? 손해보고 판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세보다 낮게. 뭐 본인이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금액이랑 지금에 있는 금액이랑 차이로 인해서 손해고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팔면 그게 손해입니다. 이런 걸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례로 제가 또 며칠 전에 메일로 오신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9호선 연장 개통이 되면 가까운 이 송파 쪽에 그 빌라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청약이 이번에 북위례가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이걸 팔고 들어갈까요? 요즘에 물건 매매 잘 안 될 텐데요.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냥 급매로 날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주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면 가점에서 최하점입니다. 뭐 자녀를 플러스하고 뭐고 간에 이 무주택 기간 자체가 작겠죠. 이거 뭐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을 다 제낍니까? 뭐 85제곱미터 초과 그 추첨제 물량을 노린다? 자 보세요.
일단은 추첨제 물량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일단 50%가 가점이고 50% 이제 추첨제. 그런데 여기서 또 50%의 추첨제 물량 중에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그냥 이 골자만 보면은 아, 무주택자 물량을 75%나 주니까 이거 확률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가점에서도 밀린 사람이 추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도 나도 넣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주변에는 점점 알려지고 청약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단골 안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는 바늘구멍인데 이게 본인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이 단어 때문에. 게다가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처분해라. 저에게 메일 주신 분은 뭐 안 판다고 했으니까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파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주택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냥 파신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 이거 파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만큼 지금 청약이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엄청 많을까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당첨되지도 않은 확률이 조금 존재하는 북일의 신도시 청약 넣으려고 9호선 개통하는 코앞에 있는 빌라, 말만 빌라지 9호선이 개통하고 역세권에 있고 이런 빌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도박을 하는 거야. 당연히 북위례 신도시 가져가는 게 더 좋으니까 에휴 빌라 이러면서 파는 겁니다. 내가 이 빌라 때문에 유주택자일 순 없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돈 먹느니 큰 돈 노려야겠다 뭐 이런 심리죠. 빨리 그냥 개정안 시행하고 바로 분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기시키면 이 기대하시는 분들만 계속 늘어나거든. 그리고 본인들 거 팔고 뭐 이렇게 시장이 교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뭉쳤다가 이게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이렇게 기대 청약 줄이 쭉 늘어났다가 분양하는 물량은 그대로 아닙니까? 딱 뭐 100개면 100개 정해져 있는데 줄만 길게 쓴 거야. 그러면은 이 재료가 다 떨어진 음식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줄 서 있던 사람들 뭐가 돼요? 그냥 바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냥 그제서야 다른 옆에 있는 가게들 갑니다. 이분들 다시 시장에 들어온다고요. 청약 끝나면. 자, 아무튼 이 청약 개정안 시행이 12월에는 가능할지 그것도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계속 기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지. 줄 계속 쓰는 겁니다. 지금 줄이 10,000명인데 20,000명 쓰는 겁니다. 계속 줄만 더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발표 그리고 광역교통 대책도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9월 달에 먼저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바로 이 주변 플랜카드 걸고 뛰쳐나와서 반대한다고 뭐 결사항쟁한다고 하는 뭐 그것도 있었고 또 유출돼 됐다고 뭐 원흥이나 이런데 뭐 똑같다고 이 국가에서 나온 거 맞다고 이 후보지역 택지지구 사전 유출로 또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번에 이 3기 신도시 후보지랑 그리고 공급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 아닙니다. 공급 부족 아닙니다. 투기꾼들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근데 결국엔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이것 자체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 두 번째 공급을 들어가야겠다고 목표를 수정했으면 이미 기본적인 이 작업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지 이 정부 정책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세팅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대. 그리고 하나하나 까겠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한 군데 한 군데씩 준비가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뭐야? 그냥 너네가 잘 찾아서 사놓으면 돈 되니까 가서 투기질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계속 땜질입니다. 땜질. 예고, 발표, 그 다음에 상황 이상하면 아니야 수정하거나 아니면 땜질. 저번에도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은 안 해준다 이렇게 했다가 하루 만에 계획 바로 없던 걸로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굳이 말을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어설퍼요. 이렇게 해보고 아님 말고 시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시장 안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친구가 앉아서 이 정책을 핀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웃긴 게 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 정책을 피는 순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미리 사전 작업 해놓고 그 다음 준비 작업 다 끝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교통은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3기 신도시는 나오는데 지역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회장도 이런 식으로 학교 정책 안 핍니다. 자, 그리고 이번 12월에 광역교통대책도 이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죠. 지금 수도권의 이 광역교통 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대책이 수반돼야 된다.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 뭐 파주나 이쪽에 있는 신도시들이나 그리고 하단에 뭐 위례 신도시 이런 데는 뭐 분담금까지 다 냈는데 김포도 마찬가지 분담금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직도 교통이 뚫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차도 뭐 강남보다 더 막히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는 A노선 착공 여부 그리고 B노선, C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과 아니면 뭐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C노선이 지난번에도 이게 찌라시가 계속 돕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이 이미 통과됐다.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뭐 얼마 전에 TV 브로드 그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 뭐 확정된 것처럼 나오진 않지만 그냥 내용 자체만 보면 확정이에요. 그냥 금정력 확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사업성은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까지 연장이 되면은 이 산본하고 수원 쪽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누가 보더라도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나오는 노선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동부권 자체도 교통이 불편하고 열악한 지역을 다 뚫고 지나가요. 이 C노선 자체가. 그래서 사업성은 그냥 아무나 누가 봐도 충분한 노선이 바로 이 C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시장 보면 아리까리하죠. 관망세가 유지되고 거래는 없고 어디로 틀지 가늠이 힘듭니다.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뭐 많은 분들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내년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갈 이유 자체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폭락할 이유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단은 내일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관전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12월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이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이 광역교통대책 뭐 이 GTX 발표되면 또 이게 가격이 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뭐 이것도 중요하고 뭐 3기 신도시 이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되고 나서 발표를 할 것인지 또 그냥 찜찜한 식으로 넘어갈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12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자극을 줄 것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12월 말부터 뭐 1월 뭐 2월까지도 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금 정책들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거래가 쭉
좀 감소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어느 순간에는 이 하방이 되든 상방이 되든지 이 폭발할 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라도 어설프지 않게 좀 제대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집값 올라갈까봐 GBC 이거 허가도 안 내주고 이자만 몇천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